안녕하세요, 센츄리맨입니다. 오늘 영상은 90년대 잼민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놀았을까? 그 첫 번째! 당시에는 인터넷도 PC방도 당연히 스마트폰도 없는 그런 암흑의 시기였는데요. 그런 암흑의 시기에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장소가 된 곳은 바로 오락실입니다. 그야말로 오락실은 환상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장소였는데요. 각종 게임들을 단돈 100원에 이용할 수가 있었고 모든 장르의 게임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기상천외한 장소였습니다. 기상천외한 장소였다 보니 기상천외한 빌런들도 많았는데요. 단돈 100원이 아쉬워서 케이블 타이 같은 끈으로 동전 넣는 것을 쑤셔서 불법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빌런들도 있었고요. 또 자신보다 어리거나 약한 친구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무력으로 자리를 빼앗는 못된 형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오락실을 가는 거를 반대하고 싫어했는데요. 하지만 게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잼민이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이런 친구들은 문방구 앞 미니게임기를 이용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부모님한테 걸려서 할 수 없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같은 반에 게임기를 소유한 친구 집에 놀러가 같이 게임을 즐기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곤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딱히 놀거리가 없었던 90년대 잼민이들에겐 운동장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비록 운동장은 흙바닥이었지만 그 당시에 잼민이들에겐 해변의 모래알처럼 낭만이 있었습니다. 남자 잼민이들은 주로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였고 여자 잼민이들은 술래잡기와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우정을 돈독히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만 존재하는 건 아닌데요. 당시에 남자 초딩 잼민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으면 꼭 인근에 노는 중학생 형들이 몰려와 같이 축구를 하자고 해놓고 삥을 뜯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과거가 존재하다 보니 현재는 각 학교의 경비분들이 방과 후엔 외부인 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딱지놀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카딱지와 학종이가 있는데 학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많이 하는 놀이였으며 특히 1대1로 대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이때 감정싸움이 붙곤 했습니다. 결국 주먹다짐까지 일어나 담임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옆반 친구들까지 몰려와 아주 아비규환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뚜껑 따먹기는 병뚜껑을 망치로 납작하게 빻은 다음에 서로가 손으로 굴려서 대결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대결보다 병뚜껑을 모으는 과정이 참으로 스펙타클했고 같은 병뚜껑인데도 가치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치가 높았던 병뚜껑은 군으로 납품하는 병뚜껑이었는데 그 병뚜껑을 얻기 위해서 근처 군부대 주변을 서성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만화를 시청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특정 시간에 TV를 시청하지 않으면 비디오 가게를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돈 주고 빌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모든 잼민이들이 TV 앞으로 모이게 되었으며 그 시청률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웬만한 드라마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왔고 특히 피구왕 통키는 40%가 넘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방송이 끝나면 한국의 모든 잼민이들이 불꽃슛을 외치며 동네에서 피구공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피치나 세일러문 같은 경우는 굿즈도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당시에 요술봉 없는 여자 잼민이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마도 놀거리가 마땅히 없어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시간이 되면 모두가 텔레파시가 통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고 대부분 2살 터울이라 위화감 없이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보통 대결 구도가 많았는데 1대1보다는 팀을 나눠서 멀리뛰기, 훌라후프, 피구, 축구, 술래잡기 할 것 없이 다양하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대결이 마무리되면 꼭 한 명이 승부욕에 불타서 잔뜩 약 올리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까지 90년대 잼민이들은 어떻게 놀았을까? 센츄리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